약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한테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원장님 이거 주세요. 네네네. 어디서 알아와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나비약. 나비약. 네네네. 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나요, 환자분들이? 저도 많이 옵니다. 네. 네네. 막 열심히 이만큼 얘기했는데 결론이 나비약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 여러분은 네, 많은 고민에 휩싸이지만 네. 약간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그냥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약간 이제 내가 좀 빼고 싶다라든지 뭐 잘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한 번도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상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뭐 평소에 식습관이 어떤지, 뭐 폭식을 하시는지, 아니면 술을 좋아하느냐, 뭐 아니면은 뭐 나이, 그러고 네. 이제 완경이 되셨는지 그런 호르몬적인 것까지 좀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처방이 들어가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그래도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찾아오신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들으시기도 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약을 여쭤볼게요. 우리 나비약이라고 하는 펜터민. 네. 펜터민이죠. 펜터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네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펜터민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약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급격하게 내가 정말 단기간에 확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 펜터민만한 약은 없다고 봐요. 먹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러고 이제 확실하게 아예 식욕을 거의 없애주면서도 내가 처지지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하거나 뭐 그런 피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어서 기분이 확 업되는 거. 그렇죠. 네네. 네.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업이 된다는 거는 내가 다시 다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리바운드를 못 이기고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찾는 분들이 있고, 살을 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분을 느끼려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펜터민의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펜터민 중독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펜터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3개월 이상 처방을 못 하도록 막아놨어요. 아직 맞아요. 그 기준이 네네. 명확하게 우리한테 뭐 1년에 3개월밖에 안 되냐, 아니면 3개월 하다가 얼마를 쉬었다가 다시 3개월이 가능하냐, 이런 거는 지침이 없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만큼 관리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약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펜터민을 먹고 나 손이 너무 떨려요, 잠을 못 자요,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럴 때 어떤 약을 쓰십니까? 일단 저는 펜터민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능약 쪽으로도 보면은 펜터민은 그렇죠. 우리가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비만약이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몸에 긴장을 만드는 약, 그러고 이완을 만드는 약, 그리고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뭐 다른 기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딱 관상을 봅니다. 네. 관상을 봐요. 관상을 봐서 막 되게 이제 이렇게 오신 분 있어요, 어머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눈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달달달달 하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펜터민 먹으면은 달달달달 떨면서 그대로 잠 못 잤다고 다음날 오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설득을 해서라도 좀 안 드리는 편이야. 너무나 이제 교감신경 과항진을 시켜버리면은 불안도도 굉장히 높아지시고 좀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금 먼 길을 가더라도 다운시키는 길을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이제 너무 처져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펜터민을 쓰지는 않아요. 우울감 때문에 복식을 하거나 그런 시기가 늘어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펜터민 아니어도 다른 약으로 쓸 수, 흔히 말하는 이제 좀 프로작이라고 하죠. 플록세틴. 네, 프로세틴. 네. 네네. 그 계열이 조금 더 초반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거를 먼저 써보자 라고 설득을 일단 시켜봅니다. 토피라메이트는 많이 안 쓰시나요? 씁니다. 네. 네. 쓰고 있는데 저리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항상 워닝을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고용량 쓰지는 않고요.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당신이 드실 약은 당신이 드실 약은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먹으면은 이제 플록세틴 같은 경우나 보면은 두통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은 갑자기 먹고서 너무 우울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당장 내원하세요. 뭐 그리고 네. 이제 내가 이제 이 약을, 그러니까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내가 추가를 할 건데, 그러면은 아니 요 손끝이 조금 저리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저리느냐를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거는 보는 거라고. 아예 괜찮으면 상관이 없고, 조금 저릿저릿하지만 참을만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상생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데 좀 저릿저릿하다, 근데 참을만 하다 하시면은 이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또 바꿔야죠. 네.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 저는 많이 내진 않는데요. 저는 비만 네네. 환자 내원율이 높지 않아서 많이 내진 않는데, 저는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플록세틴 먹고 죽을 것 같이 토했다. 그런 네네네네. 케이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끊어야죠. 네. 근데 네. 대부분은 근데 이제 삭센다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쓰시지만은 대부분 오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약하게 썼다 생각을 하는데 뭐 밤새 토했다, 뭐 밤새 뭐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 워낙 이제 약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참지 말고 중단하시고 달려오라고 얘기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플록세틴이라는 약이 세로토닌과 관련된 작용을 하는 약이라서 약을 먹으면 2주 정도는 세로토닌이 훅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서, 모든 비만약이 좀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심하게 그럴까봐 격일로 주기도 하거든요, 플록세틴을. 뭐 그렇게 주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끊어야죠. 아까 제가 말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끊어버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토피라메이트라는 약도 의외로 토피라메이트가 사람을 좀 다운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좋아가지고 또 토피라메이트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의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신약 2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삭센다로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의사들 주식 많이 샀어요, 노보노. 저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보노가 이제 히트를 많이 치고, 삭센다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히트를 치고, 심지어 최근에 만 12세 이상에서 허가도 받았어요. 그쵸, 네. 네. 미국 FDA에서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뭐 된다 막 얘기를 하더니 KFDA, 한국의 FDA에서는 이제 올 초로 알고 있어요. 어제 작년 말 올 초, 아무튼 드디어 만 12세 이상 승인을 받아서 의사들이 노보노의 시대가 계속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삭센다가 워낙 잘 되는데 대신 매일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약간 고용량으로 해서 위고비라는 이제 다른 약들을 이제 비슷한 계열의 같은 다른 이제 약들을 이제 내놓고 하면서 이제 노보노 좋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우르르 샀습니다. 그래서 대학마에서 릴리에서 이제 네.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약이 실시가 됐는데요.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네, 임상 결과가 엄청 임상 좋았죠. 결과가 네. 엄청 좋아서 부작용이 살이 너무 많이 빠진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진다가 부작용이 된다는 게 정말 획기적인데 안 빠져서 걱정을 하지 네, 사실은.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새로 2가지가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한국에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네.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렇게 연구 결과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3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식약처 기준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 대상으로도 또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상이 하면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 이제 시중에 팔리는 거여서 한 1, 2년 정도 항상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가다실 같은 경우도 그랬고, 네. 뭐 지금 그 뭐죠? 대상포진. 그것도 지금 걔는 약간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긴 하긴 하지만은 몇 년째. 네. 네네. 거의 계류되어 있는 셈이죠. 네네네. 그래도 해외에서 너무 많이 잘 팔려서. 네. 빨리 들어오기를 저희도 네, 엄청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엄청난 네네.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고영주 원장님하고 지금까지 우리 비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약하자면 첫 번째, 아삭아삭 프로그램 아르기닌과 수액 아르기닌과 삭센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먹는 약,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하면 살 빠지나요? 아니요. 도와드리는 거지 본인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먹는 약으로 식욕 억제를 해줬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많이 먹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도와드리는 거고 본인 의지,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우리 미래의학, 미래에 나올 좋은 약들 우리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